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어, 간단하게 T형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형부는 좀 이렇게 생긴 걸 T형부라 그랬죠. 이제 슬라브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가 있고 어, 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T자 형태로 생겼다 해서 T형보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이쪽은 한쪽으로는 외곽에 있는 건 치우치겠죠. 그래서 대칭 T형 보일 때, 이 대칭 T형 보일 때 이 유효 폭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예,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효 폭 대칭 T형 보일 적에는 자,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쭉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슬라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교, 교대라든지 삐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슈가 있는 거죠. 슈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대칭으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 대칭 T형부입니다. 그래서 대칭 T형부의 유효폭, 요 유효폭이 얼마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4분의 L 이게 이제 쭉 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이 길이를 L이라 그래죠. 이 4분의 L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두께 요게 이제 T거든요. 요게 T 16T분의 BW 요게 BW죠. 요렇게 BW. 그래서 요렇게 요 한값. 그다음에 인접 슬라브와의 중심거리 요 얘기예요. 요 가운데하고 요렇게 요 거리. 그래서 음, 요 거리나 아니면은 4분의 L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요 16T 요 16T에 플러스 요거를 더했을 경우 요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유효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요 끝단부에 있는 것은 6t 여기가 이제 아까는 16t지만 6t분의 b제로 요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2분의 L 아까는 4분의 1이었죠. 이 12분의 L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요 더한 거. 그 다음에 요 인접보아의 2분의 1 플러스 비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접거리 여기서부터 요 보까지의 내측거리 여기에 2분의 1이라는 얘기 2분의 요 거리에 2분의 1에 플러스 비제로 요 거리 요 거리 중에 작은 값이 유효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에, 많이 물어보죠. 자 그리고 이제 T형보는 T형 단면과 이제 직사각형 단면이 이제 결합된 걸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T형보로 해석을 해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하면은 우리 이 A가 아까 했던 A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놓여 있으면은 T형보로 보는데 A가 요 직사각형 안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 A가 요만큼이다 이러면은 직사각형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T형보로 해석하는 거나 저 직사각형으로 보로 해석하는 거는 요 A를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 요게 요 두께하고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T형보는 이제 요 직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T형보에서 이제 요 복부에 이걸 우리가 웹이라 그러고 요걸 복부라 그러거든요. 이거 필렌지라 그러죠. 필렌지라 그러고 요걸 복부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찬찬히 보시면은
요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이 압축력하고 거기에서 거리거든요. 예, 곱하기 거리니까 요걸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설계한 거에 대해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공칭 강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문제를 천천히 한번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T형보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A를 구하고 이제 또 ASF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근 단면적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가서 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형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요것들은 다시 또 저기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또 풀어보면 되니까. 또 전단이라는 것은 이 뭐냐면은 전단이라는 것은 자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힘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원래 자르는 힘이니까는 요 끝단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끝단에서는 사실은 이제 압축력이 제가 여기 요게 힌지라 그랬죠. 요게 이제 롤러라 그랬고, 그래서 제가 8 8강에서 아마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정정 구조물은 요게 발력이 2개, 요게 하나, 이래서 발력이 3개를 우리가 정정 구조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발력 요 있는 데서는 사실 원래는 여기서 제일 많은 전단이 걸리는 게 맞는데, 근데 이쪽에는 이 콘크리트가 압축이 이 전단을 커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전단이 제일 많이 걸리냐면은 요 D만큼 떨어진 데서 전단이 제일 많이 걸려요. 요 우리가 요 철근하고 요걸 D라 그러잖아요. 예. 압축하고 철근의 중심선까지를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전단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여기가 제일 많이 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은 쉬잖아요. 이렇게 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보가 이렇게 쉬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인장을 받고 여기는 압축을 받죠. 이렇게 줄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제일 많은 이제 전단을 받는 지점이에요. D만큼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쉼 모멘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는 여기는 전단이 아무것도 없죠. 전단은 0이에요. 전단은 0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절다철근은 좀 간격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전단력을 많이 받는 데는 있는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시공은 이걸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하긴 하는데, 하여간 전단을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요 D만큼이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단에서는 이제 감소 계수가 0.8,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전단 강도,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거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남다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남다가. 근데 여기 지금 남다를 생략했는데,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전단 강도는 6분의 1 람다분의 FCK, BW분의 T,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했는데, 얘는 이제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2를 쓰고, 뭐 경량 콘크리트 때는 뭐 0.7인가 이렇게 숫자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쓰니까 1이니까 생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요 단철근 직사각형 부분에서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공칭 전단 강도
전단 강도는 6분의 1 람다 FCK BWD. 그래서 이거 다 수치가 정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0.26 메가파스칼까지 강도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철근으로 만약에 해가지고서 다 하면은 괜찮은데 철근이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철근을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절곡 철근, 절곡 철근이라고 절곡 구부려진 철근이라는 얘기거든요. 절곡 철근을 배치하는 게 이게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콘크리트가 보통 인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놓지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전단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균열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열을 따라서 철근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이 균열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배치를 해주는 것이 철근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철근을 이렇게 혀서 이렇게 넣는 것이 효율적이죠.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려면 또 작업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럽이라고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생긴 뭐 우리가 철근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감아주게 되는데 이런 걸 스트럽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철근 강도 VC가 이게 이제 모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모자르게 되면은 이 스트럽을 배치한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께서 잘 따라가 가지고선 한번 보시면은 따라가 가지고 쭉 보시면은 이 문제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도로 설명을 제가 저기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푸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게끔 요런 자료만 여기다가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럽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이제 한번 요렇게 개념이 이렇다. 전단철근 스트럽을 배치하는 것이 이렇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서 푸시면은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또 이제 풀이 문제 중에서 이 배합 설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시간 날 때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은 이것도 배합 문제는 거의 이제 풀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하나씩 한번 다시 이 핵심적인 것들을 해가지고서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여러분이 요거로 이제 주관식을 대비해서라도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들을 요 지금 한 세 문제 정도만 풀어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문제 정도만 여러분께서 푸시면은 거의 뭐 저기 푸는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까지 맞춰서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강부터는 우리 다시 그 책을 가지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